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 초까지 황사가 발생하면서 이젠 1년 내내 황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황사는 보통 5월에 접어들면서 풀이 나고 또 비가 내리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황사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더니 늦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역사서나 세계 문학 속에 황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황사란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 일본에 영향을 주는 국지적인 기상현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역사서나 문학도 역시 이 극동 세 나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황사는 이제 극동 지역에 발생하는 아주 독특한 기상 현상이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역사서나 문학에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황사는 모래먼지 바람이거든요. 네. 따라서 외국 문학에서도 모래먼지나 바람에 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도종환 시인의 시를 먼저 좀 소개해 보도록 하죠. 네. 황사 속에서 개나리꽃은 핀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모래먼지 속에서도 개나리꽃은 핀다. 무거운 공기에 어깨가 휘면서도 춘분 무렵이면 어김없이 개나리꽃은 핀다. 너희로 인해 봄이 왔구나 생각하며 와락 껴안아주고 싶어지는 개나리꽃. 저 도종환 시인의 시에서처럼 네. 사실 이 봄철 기상현상 중에 불청객은 단연 황사를 꼽을 수가 있죠. 네. 이제 시인은 황사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 공기가 무겁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아주 상당히 정확한 시적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황사는 말 그대로 누런 모래먼지 바람이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에 비해서 무겁고 또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매우 어렵죠. 네. 이 봄은 황사 만장의 계절이다라는 이런 시구가 있다고 해요. 이 구절은 하늘이 누런 황사에 뒤덮인 봄날이면 이 누런 모래가 만길까지 뻗쳐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황사가 위험한 게 건강, 즉 폐나 안질환, 또 피부 질환 이렇게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치매라던가 아니면 정신질환, 우울증, 또 자살까지 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게 황사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 모래먼지 엄청난 피해를 존 스타인백의 유명한 소설 분노의 포도를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네. 이 모래먼지가 미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표현한 소설이죠. 당시 이제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다더니 역사상 유례없는 모래 폭풍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러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소설 분노의 포도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면 말이죠. 때는 1930년대입니다. 형무소에서 가석방된 주인공 톰 저드가 오클라호마주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고향에 들어와 보니까 가난한 이 소작인들이 농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아주 심각한 모래먼지까지 덮치면서 농민들이 다 고향을 떠나고 있었죠. 당시 이 미 중부지방을 강타했다는 것이 샌드볼이라고 불리는 네. 엄청난 모래먼지였습니다. 우리말 황사인데 엄청난 개간으로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강한 기압의 먼지 바람이 미 중부 지역을 덮쳐버렸던 것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은 줄어들고 먹을 것이 없어진 농민들은 자살 또 기아 굉장히 많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간, 토지의 혹사, 기후변화라는 가뭄 등이 겹치면서 허약한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소설 속에 보면은 흙먼지는 아침에도 안개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태양은 선열처럼 붉었다. 종일 흙먼지가 조금씩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고 다음 날에도 계속 떨어져 내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래 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또 아픔을 극명하게 그린 소설이 바로 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오클라호마라고 하면 미국 식량의 공급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곳인데요. 이곳에 닥친 심한 가뭄 때문에 또 가뭄과 또 모래먼지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소개를 해주시죠. 두 번째 소개해 볼 소설은 인전 중국입니다. 중국 소설가 라오서의 낙타 상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번역돼서 출간된 소설이기도 하죠. 네. 이 소설의 무대는 1920년대입니다.
이제 한 목 잡을 생각으로 베이징에 온 상즈는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몸뿐이 순박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인력거를 빌려서 이제 그 바람이 아주 거칠게 불어대는 베이징 시내에서 인력거꾼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인력거 일을 하면서 이제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이 황사입니다.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글을 한번 소개해 보죠. 네. 흙먼지를 감아 올려 그 앞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보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은 가로수를 휘어놓고 가게 앞에 걸린 천으로 만든 간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담벼락에 붙은 광고물을 깨끗하게 뜯어내고 태양을 가려 어둡게 만들었다. 그렇게 바람은 노래하고 외치며 부르짖고 방방 휘몰아쳤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황사를 잘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숨도 쉴 수 없는 황사 먼지 속에서도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상주는 뛰고 또 뜁니다. 바로 소설의 내용이죠. 네. 몇 년을 이제 인력거로 모래바람을 마시며 뛰었던 상주를 괴롭혔던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황사, 바로 이 모래먼지거든요. 황사를 치며 인력거를 끌고 있는 상주의 모습에서 저는 이제 오늘의 우리를 갖다 보게 됩니다. 네. 읽고 나서도 이 소설 읽고 나서 꼭 제가 황사를 마신 것처럼 좀 이 가슴이 좀 답답해지거든요. 네.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참 인력거를 끌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황사 먼지 안에서 얼마나 숨을 쉬기가 힘들었을지 싶네요. 요즘은 황사 마스크라도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또 역사서에 이렇게 황사가 기록돼 있던 것은 또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해지네요. 중국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황사의 기록은 고대 은왕조, 기원전이죠. 후기 유적인 은어에서 출토한 거북이 등딱지에 생겨진 각골 문자에 있습니다. 흑비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3,700년에서 한 3,200년 전 기록인데요. 중국 최고의 시집이면서 오경 중 하나인 시경에도 이 글자가 나옵니다. 시경은 지금부터 한 3,100에서 한 2,600년 전의 글이거든요. 여기 이제 시편 한 311편이 담겨 있는데 네. 이 가운데 종일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자욱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한 432년경에 저술된 후한서에 보면 시기창력 매무폐일이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해보면 황사가 불어서 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마치 계절이 역전된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황사라는 단어는 이제 당나라 시대 쓰인 남사에 천우황사 하늘에서 황사가 분다라는 문장에서 황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바로 여기서 따서 일본에서 황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네. 바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황사라고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죠.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기원 후 174년 이때 기록을 보면은 네. 신라 기록에서 보면 우토가 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화가 난 신이 비와 눈 대신에 우토를 내린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세계적인 사막화와 또 가뭄으로 인해서 모래먼지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책 속에서 문학에 황사의 심각성이 있다는 건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